제게는 15년을 함께한 제 분신과도 같은 친구 장민지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누구보다 저를 사랑한다고 믿었던 다정한 남편도 있었죠. 그맘때 저는 뱃속에 첫 아이까지 품은 세상에서 가장 행복한 여자였습니다. 하지만 그 모든 행복이 산산조각 났던 일이 있었습니다. 그때 저는 며칠간 잠 못 이루며 고민 끝에 저희 집에 작은 가정용 CCTV를 설치했습니다. 과연 내 눈앞에 어떤 진실이 펼쳐질까 심장이 터질 것 같았죠. 그리고 제가 그토록 보고 싶지 않았던, 그러나 이미 마음 한구석에선 예감하고 있었던 그 충격적인 장면이 펼쳐졌습니다. 남편과 제 친구 장민지가 저희 신혼집 소파에서 뒹굴고 있었거든요. 그걸 보는 저는 온몸의 피가 차갑게 식었습니다. 분노를 넘어선 처절한 배신감에 눈물이 뺨을 타고 흘렀죠. 당장 달려가 이게 무슨 짓이냐고 따져야 했지만 저는 그러지 않았습니다. 그걸 보는 순간 제 안에선 차가운 결심이 섰거든요. 이대로 달려가서 다 쥐어뜯고 끝낼 수는 없어. 내가 할 수 있는 가장 잔인한 복수를 하겠어. 라고요. 지금도 그때 당시를 생각하면 심장이 내려앉고 온몸이 떨립니다. 하지만 저는 제 선택을 후회하지 않아요. 아마 다시 그 순간으로 돌아간다고 해도 저는 똑같이 행동할 겁니다. 제 평온했던 일상을 지옥으로 밀어넣은 그 인간들에게는 그 정도의 대가도 부족하니까요. 저에게 그날 어떤 일이 있었는지 그 이야기를 지금부터 차근차근 들려드리려 합니다. 제게는 15년을 함께한 제 분신과도 같은 친구 장민지가 있었습니다. 민지와 저는 고등학교 시절부터 같은 동네에 살았고 단짝이었어요. 사는 집도 걸어서 5분이면 닿을 정도로 가까웠죠. 수줍음 많고 내성적이던 저와 달리 민지는 활기차고 사람들을 이끄는 매력이 있는 아이였어요. 저는 그런 민지를 참 많이 좋아했습니다. 그리고 집이 가까웠기에 민지의 어머니와도 가깝게 왕래하고 지냈어요. 민지는 엄마 얘기는 자주 해도 아빠 얘기는 거의 하지 않았어요. 아빠가 집에 자주 들어오지도 않는다고 했고 이대로 안 들어왔으면 좋겠다는 얘기도 곧잘 했죠. 민지는 아빠에 대한 미움과 분노가 굉장히 컸습니다. 그럴 수밖에 없었어요. 민지 아빠는 가정은 나 몰라라 하고 밖으로 돌고 외도도 하고 하여튼 민지와 민지 어머니에게는 없는 게 나을 정도의 사람이었거든요. 특히 민지 어머니의 상처가 참 많으셨죠. 민지가 구구절절 말하진 않았지만 저도 어느 정도 알고는 있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늦은 밤이었어요. 제 방에서 공부를 하고 있는데 현관문이 부서져라 두드리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깜짝 놀라 나가보니 문 밖에는 잠옷바람으로 뛰쳐나온 민지가 엉엉 울며 서 있었죠. 저는 너무 놀랐는데 민지가 하는 말이 아빠가 엄마를 때린다고 와서 자기 엄마를 좀 도와달라는 거예요. 상습적으로 외도를 저지르는 민지네 아빠가 오랜만에 집에 왔는데 술을 잔뜩 먹고 주사를 부렸대요. 게다가 또 외도를 저질렀고요. 참다 못한 민지 어머니가 이제 그만 살겠다고 하면서 민지와 함께 집을 나가려고 하셨대요. 그랬더니 이성을 잃은 아버지가 폭력을 휘두른 것이었습니다. 민지의 말에 저희 부모님도 잠옷바람으로 뛰쳐나와 민지를 부둥켜 안고 다독이셨죠. 그리고 민지네 집으로 다 같이 갔습니다. 민지네 집에선 고함 소리와 함께 부서지는 소리가 들렸고 저희 아빠가 가서 민지 아버지를 뜯어 말렸어요. 저희 엄마는 경찰에 신고를 했고요. 그렇게 저희 엄마는 피투성이가 된 민지 엄마를 부축해서 데리고 나갔고 나중에 경찰이 와서야 겨우 일단락이 되었습니다. 그날 밤 민지는 저희 집에서 같이 잤는데 몸을 벌벌 떨며 말했습니다. 바람 피우는 것들은 인간도 아니야. 난 결혼 안 할 거야. 우리 엄마처럼 살기 싫어. 남자도 못 믿겠고. 아빠 때문에 우리 가족 전부 다 지옥이야. 나는 그 누구한테도 상처 주지 않을 거야. 저는 그런 민지를 위로하며 함께 분노하고 안타까워했습니다.
그날의 일은 민지에게도 또 저에게도 상처로 남았죠. 그 뒤로 민지네 어머니는 민지 아버지를 폭행으로 고소하고 이혼도 준비하셨어요. 그러는 바람에 한동안 민지까지 학교에 잘 안 나오기도 했습니다. 그래도 다행히 민지네 부모님은 무사히 이혼을 하셨고 민지와 민지 어머니는 민지 아버지로부터 해방되게 되었죠. 그 일을 계기로 민지네 어머님도 저희 부모님과 저에게 너무 고마워하셨고 여전히 한 동네에 살았기에 마치 가족처럼 가깝고 친하게 잘 지내게 되었습니다. 민지는 그때 저에게 했던 말처럼 결혼에 관심이 없다고 했습니다. 정 외로우면 남자는 적당히 만나겠지만 결혼은 안 하겠다고 했죠. 저는 민지의 상처를 알기에 민지가 어떤 선택을 하든 다 응원해 줄 거라고 했습니다. 그러던 와중 저는 한 남자를 만났어요. 다정다감하고 저만 사랑해주는 그런 사람 같았습니다. 저는 그 남자와 연애를 하고 결혼도 했어요. 민지는 본인은 결혼을 안 한다고 했지만 가장 친한 친구인 저의 결혼은 두 발 벗고 나서서 도와주더라고요. 같이 집도 알아봐주고 신혼살림도 알아봐주고 그러는 과정에서 저희 남편하고 친해지기도 했습니다. 나이도 셋 다 동갑이었기에 친구가 되기 쉬웠죠. 그렇게 저는 결혼 후 신혼집에 들어가 살았는데 민지는 저희 신혼집이 위치도 좋고 내부도 너무 좋다면서 자기도 엄마랑 여기로 이사 오고 싶대요. 마침 전세 계약 만료가 됐기에 이사할 곳도 찾아야 된다고 했고요. 저는 저희 아파트로 오라고 했고 결국 민지와 민지네 어머니는 같은 아파트에 동만 다르게 이사를 왔습니다. 제가 결혼하고 1년 뒤 일이었죠. 가깝게 살게 되면서 저희 집에는 민지가 제 집 드나들듯이 자주 놀러 왔습니다. 저에게는 민지가 친자매 같았고 저희 남편도 민지를 그렇게 생각했고요. 그래서 더더욱 스스럼 없이 친하게 잘 지냈던 것 같아요. 셋이 함께 영화도 보고 맥주도 마시고 보드게임도 하고요. 제가 남편한테 괜찮은 남자 있으면 민지 소개시켜주자고 넷이서 놀면 더 재밌을 것 같다고 했고 저희 남편이 민지에게 물어보기도 했어요. 하지만 민지는 자기는 결혼할 생각이 없고 남자한테도 관심이 없다며 딱 잘라 거절했죠. 어쨌든 그렇게 셋이서 잘 지냈습니다. 저는 그 평화로운 시간이 영원할 거라고 믿었죠. 훗날 민지가 자신의 어머니가 겪은 고통을 제게 고스란히 되돌려 줄 거라고는 저희 부모님이 도와줬던 은혜를 이토록 추악하게 돌려줄 거라고는 꿈에도 상상하지 못한 채 말이죠. 결혼하고 2년 반 정도 지난 저희 부부에게는 선물이 찾아왔습니다. 제가 첫 아이를 임신하게 된 거죠. 남편은 뛸 듯이 기뻐했고 민지도 몹시 기뻐하면서 자기가 이모가 되어줄 거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민지는 제게 예쁜 아기 신발을 선물하기도 했어요. 저는 조금씩 커져가는 배를 보며 세상의 모든 행복을 다 가진 것 같았습니다. 하지만 의심의 시작은 아주 사소한 것이었습니다. 하루는 제가 평소보다 일찍 집으로 왔는데 1층 공동현관으로 들어서려는 찰나 갑자기 민지가 확 나오는 거예요. 민지야. 그러자 민지는 저를 보고 흠칫 놀라더라고요. 우리 집 온 거야? 밥이나 먹을까 하고 왔다가. 그래? 연락하지. 나 이 시간에 퇴근 잘 안 하는 거 알잖아. 아, 그렇지. 내가 그냥 별 생각 없이 왔네. 민지는 이상할 정도로 당황하더라고요. 집에 남편 있을 텐데 초인종 눌러봤어? 아니, 그냥 가려다가 아무리 너랑 친해도 신혼집에 함부로 오면 안 되겠다 싶어서 그냥 가려던 거야. 왔다가 그냥 간다고? 왔으면 밥 먹고 가. 아니야, 나 그냥 가봐야겠다. 엄마 전화도 왔고. 갈게. 그러면서 허둥지둥 가는 겁니다. 갑자기 연락도 없이 왔다가 그냥 갔다니. 뭔가 좀 이상하긴 했는데 그래도 별로 대수롭지 않았어요. 그런데 얼마 뒤 또 다른 일이 있었습니다.
그맘때 결혼기념일을 며칠 앞두고 있었는데요. 남편의 옷을 정리하다가 바지 주머니에서 구겨진 명품 팔찌 구매 영수증을 발견했습니다. 꽤 고가의 제품이었죠. 저는 당연히 저를 위한 서프라이즈 선물이라고 생각했습니다. 무뚝뚝한 줄만 알았더니 결혼기념일 선물로 이런 걸 다 준비했네. 저는 설레는 마음으로 결혼기념일을 손꼽아 기다렸습니다. 그런데 결혼기념일 당일 늦게 퇴근한 남편의 손은 텅 비어 있었습니다. 남편은 피곤한 얼굴로 제게 다가와 그러더군요. 미안해 여보. 요즘 너무 바빠서 선물을 미처 준비 못했어. 주말에 백화점 가서 당신 갖고 싶은 거 사줄게. 라는 거예요. 실망감이 파도처럼 밀려오기도 하고 또 그럼 내가 받던 영수증은 뭐지 싶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그때는 크게 생각 않고 넘어갔던 것 같아요. 그런데 며칠 뒤 민지네 집에 올라가 함께 차를 마시던 저는 제 눈을 의심했습니다. 민지의 손목에서 무언가 반짝였거든요. 가만 보니 제가 영수증에서 봤던 바로 그 브랜드의 팔찌였습니다. 그걸 보는데 심장이 쿵 하고 바닥까지 내려앉는 기분이었습니다. 저는 애써 아무렇지 않은 척 떨리는 목소리로 물었죠. 민지야, 이 팔찌 예쁘다. 새로 샀어? 제 질문에 민지는 마치 죄를 짓다 들킨 사람처럼 화들짝 놀라며 팔을 테이블 아래로 숨겼습니다. 그냥 한번 사봤어. 예쁘지? 비싼 거라 큰맘 먹고 샀어. 민지는 제 시선을 피하며 어색하게 웃었습니다. 당황한 기색이 역력했죠. 저는 애써 태연한 척했지만 머릿속은 이미 수만 가지의 생각들로 뒤엉키고 있었습니다. 설마 그냥 우연이겠지. 똑같은 디자인의 팔찌일 뿐일 거야. 하지만 제 마음속의 이성은 이미 알고 있었습니다. 세상에 그런 우연은 없다는 것을요. 그리고 전에 민지가 황급히 저희 집에서 나온 일도 다시금 떠오르더라고요. 그때 말도 앞뒤가 안 맞고 아무리 친구 집이라지만 그렇게 연락도 없이 왔다가 그냥 간다는 게 이상했거든요. 남편하고 민지가? 라는 의심이 자꾸만 속에서 생겨났습니다. 그날 이후 제 세상은 이전과 완전히 달라졌습니다. 모든 것이 의심스러웠던 거죠. 남편의 모든 행동, 민지의 모든 말이 제 머릿속에서 수십 번씩 되감기며 다른 의미로 해석되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그맘때 남편은 부쩍 야근과 회식이 잦기도 했습니다. 예전 같으면 오늘도 늦어? 힘들겠다. 라며 걱정부터 했겠지만 이제는 설마 민지와 함께 있었던 걸까? 라는 의심이 먼저 드는 거예요. 하루는 밤늦게 술에 취해 들어온 남편의 셔츠깃에서 여자 향수 냄새가 희미하게 풍겨왔습니다. 심장이 철렁 내려앉아 누구와 있었냐고 묻자 그는 뭔 소리야. 회사 여직원들이랑 같이 있었는데 그 직원들 향수 냄새겠지. 라며 오히려 황당하게 보더라고요. 그 뻔뻔한 태도에 저는 더 이상 아무 말도 할 수 없었지만 제 마음속에서는 의심이 계속 커져갔습니다. 그리고 그때쯤엔 유달리 남편의 태도도 냉랭해졌습니다. 뱃속에 아이가 자라는 것을 느끼며 제 배를 어루만지던 손길도 사라졌죠. 제가 그의 손을 끌어다 제 배 위에 올려놓으면 마치 숙제를 하듯 마지못해 몇 번 쓰다듬어 주다가 이내 피곤하다는 핑계로 손을 빼곤 했어요. 남편의 태도가 너무 달라졌기에 상처도 많이 받았고 또 한편으론 남편이 뭔가를 나를 속인다는 확신이 생기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공교롭게 남편만큼 민지도 너무 이상했죠. 하루에도 여러 번 연락 오고 저희 집도 자주 놀러 오던 애였는데 그때쯤 제 전화를 피하거나 바쁘다는 핑계로 끊어버리기 일쑤였습니다. 아파트에서 산책하다가 우연히 마주치기라도 하면 전과 달리 숨막히는 어색함까지 흐르는 겁니다. 15년간 단 한 번도 어색한 적이 없었던 저희 사이에 알 수 없는 벽이 생긴 것 같았는데요.
제가 느끼기론 민지가 저에게 뭔가를 잘못하고 있고 그래서 저를 의도적으로 피한다는 생각이 들더군요. 민지는 그때쯤 한 번씩 만나도 제 눈을 똑바로 쳐다보지 못했고 날씨 이야기 같은 얘기를 하는 등 어색한 침묵을 메우기 바빴거든요. 한때는 세상에서 가장 가깝고 편안했던 두 사람이 이제는 가장 불편하고 어려운 존재가 되어버린 거죠. 저는 밤마다 잠을 설쳤습니다. 내가 너무 예민한 걸까? 임신해서 호르몬 때문에 괜한 의심을 하는 건 아닐까? 스스로를 다그쳐보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아무리 생각해도 그 팔찌는 그리고 그들의 어색한 태도는 단순한 저만의 오해나 우연으로 치부할 수가 없더라고요. 뱃속의 아이는 무럭무럭 자라고 있는데 하루하루 피가 마르는 기분이었습니다. 웃어도 웃는 게 아니었고 맛있는 음식을 먹어도 모래를 씹는 것 같은 지경이었죠. 이대로는 안 되겠다 싶었습니다. 이 의심과 불안 속에서 아이를 키울 수는 없었죠. 제 정신이 먼저 피폐해지기 전에 그리고 아이가 태어나기 전에 모든 것을 명확히 해야만 했습니다. 며칠을 고민한 끝에 저는 인터넷으로 아주 작은 크기의 가정용 CCTV를 주문했습니다. 거실 액자인 척 위장할 수 있는 제품이었죠. 그런 것까지 설치해야 한다는 사실이 너무 비참했지만 남편과 민지가 저를 속이고 있다는 확신이 들었기 때문에 증거를 잡아야 했습니다. CCTV를 설치하고 며칠이 지난 주말이었습니다. 저는 일이 있다는 거짓말을 하고 아침 일찍 집을 나섰습니다. 현관을 나서기 전 저는 아무것도 모르는 척 웃으며 남편에게 말했습니다. 여보, 나 오늘 늦게 들어올 것 같으니까 알아서 밥 시켜 먹고 있어. 저녁 8시쯤 올게. 남편은 알겠다며 제 이마에 입을 맞춰주었습니다. 그 위선적인 입술의 감촉에 속이 울렁거렸습니다. 저는 근처 카페 창가에 자리를 잡고 앉았습니다. 그리고 떨리는 손으로 휴대폰의 CCTV 앱을 켰습니다. 과연 내 눈앞에 어떤 진실이 펼쳐질까 심장이 터질 것 같았죠. 남편은 제가 나가고 얼마 지나지 않아 누군가에게 톡을 보내는 듯 했어요. 그리고 얼마 지나지 않아 누군가 집으로 들어왔습니다. 예상했던 대로 민지였어요. 민지는 너무나도 익숙하게 비밀번호를 누르고 저희 집으로 들어왔습니다. 아무리 가까이 살고 친하다고 해도 저희 집 비번까지 알려주진 않았는데 아마 남편이 가르쳐준 모양이었죠. 기가 막혔습니다. 설마 했는데 그 둘이 정말 그런 사이였으니까요. 저는 이를 아득바득 깔며 그걸 다 지켜보았습니다. 거실에 들어선 민지는 주변을 한번 쓱 둘러보더니 남편에게 다가가 허리를 감싸 안았습니다. 가슴이 철렁하더라고요. 이것들이 정말 주먹이 부들부들 떨렸죠. 그리고 제 남편과 제 친구 민지는 익숙한 듯 소파 위에서 엉겨 뒹굴었습니다. 저의 신혼집에서 남편과 가장 친한 친구인 민지가 버젓이 불륜을 저지르고 있었던 거죠. 온몸의 피가 차갑게 식었습니다. 분노를 넘어선 처절한 배신감에 눈물이 뺨을 타고 흘렀어요. 당장이라도 달려가 두 인간의 머리채를 잡고 흔들고 싶었지만 이를 악물고 참았습니다. 저는 휴대폰 화면을 캡처하고 영상도 녹화 저장했습니다. 아버지의 외도로 평생 고통받았고 결혼도 하지 않을 거라던 민지. 그 민지가 다름 아닌 저에게 이런 큰 상처를 준다는 게 믿기지가 않더군요. 게다가 제 가장 친한 친구인 걸 알면서 민지와 그것도 저희 집에서 버젓이 놀아나고 있는 제 남편. 제가 지금 달려가서 그것들 머리채 잡아봐야 저만 속이 터질 것 같더라고요. 저는 그들에게 제가 할 수 있는 가장 잔인하고 완벽한 복수를 선물해야 했습니다. 그들이 제게 준 고통을 수십 수백 배로 지금 당장 되돌려주고 싶더군요. 저는 떨리는 손으로 민지 어머니께 먼저 전화를 걸었습니다. 그리고 최대한 아무렇지 않은 척 밝고 상냥한 목소리를 연기하며 말했습니다. 아주머니, 저 선영이에요. 선영아.
다름이 아니라 제가 어머니랑 챙겨드리려고 빵을 좀 만들었는데요. 민지한테 챙겨가라고 연락하니까 전화를 안 받네요. 밖에 놔두고 와서 이 날씨에 쉴 것 같기도 한데 혹시 괜찮으시면 오셔서 좀 들고 가실 수 있으세요? 비번은 제가 알려드릴게요. 아휴, 애까지 가져서 힘든데 뭘 그런 걸 만들었어. 제가 빵 만드는 걸 좋아하잖아요. 저희 것 먹는 김에 넉넉히요. 네가 만든 빵 맛있지. 나는 빵집 빵보다 네가 만든 게 훨씬 맛있더라. 하여튼 고마워. 아, 근데 민지애는 아까 어디 나가던데 전화를 안 받아? 네. 어디 갔지? 어쨌든 알았다. 한 10분 뒤에 찾으러 갈게. 네. 제가 비밀번호는 문자로 보내놓을게요. 집에 사람도 없나 본데 함부로 들어가도 되나 몰라. 남편도 집에 없어? 제가 알려드린 건데 들어오셔도 되죠. 하여튼 문자로 비번 보내놓을게요. 그렇게 저는 민지 어머니께 말씀을 드린 후 이번에는 제 시어머니께 전화를 걸었습니다. 어머님은 어쩐 일이냐고 했고 저는 어머님께는 지금 상황을 있는 그대로 말씀드렸습니다. 저희 집에 지금 남편이 다른 여자랑 같이 있는 것 같다고요. 어머님은 화들짝 놀라시더라고요. 뭐라고? 그게 무슨 말도 안 되는 소리야. 집에 다른 여자가 와 있다고? 네, 저랑 지금 같이 가주실 수 있으시죠? 너는 지금 어딘데? 저 지금 아파트 앞 카페예요. 심장도 너무 떨리고 제 눈으로 직접 보면 아이 잘못될지도 몰라요. 그러니까 어머님이랑 아버님이 지금 당장 저희 집으로 좀 와주세요. 세상에 이게 다 무슨... 일단 알겠다. 지금 출발해봐. 그렇게 저는 저희 시부모님과 민진의 어머니를 제 집으로 불러 모았습니다. 휴대폰 화면 속에서는 여전히 두 인간이 뒤엉켜 있었고 저는 이를 바득바득 깔며 지옥의 문이 열릴 시간만을 기다렸습니다. 저는 일단 집으로 향했고 복도에 섰습니다. 저 현관문 너머로 제 남편과 제 가장 친한 친구가 뒹굴고 있다고 생각하니 속에선 천불이 올라왔습니다. 당장이라도 문을 열고 들어가 그것들 요절을 내고 싶었죠. 하지만 참았습니다. 그렇게 끝내기에는 너무 억울했으니까요. 그렇게 시간이 좀 지났을까 엘리베이터 소리가 들렸고 문이 열렸습니다. 보니까 저희 시부모님이시더라고요. 제 전화를 받고 헐레벌떡 오신 모양이었습니다. 저는 계단에서 복도로 나갔죠. 어머님은 저를 보고 놀란 눈치였습니다. 오셨어요? 지금도 안에 있어? 네. 이게 무슨 일이라니. 일단 들어가자. 잠시만요. 저는 민지 어머니에게 다시 전화를 했습니다. 아주머니 집에 가셨나요? 지금 거의 다 와가. 네, 저도 생각보다 일이 빨리 끝나서 지금 집 앞에 왔거든요. 아, 그래? 나도 이제 엘리베이터만 타면 된다. 그렇게 전화를 끊자 어머님이 물어보시더라고요. 누구야? 남편이 집으로 부른 상간녀 엄마요. 뭐라고? 잠시 후 엘리베이터가 도착했고 민지 어머니도 내렸습니다. 저는 가볍게 인사를 했고 민지 어머니는 저와 함께 저희 시부모님까지 있으니 당황한 얼굴이었죠. 어머, 시부모님이 오신 거야? 네. 아휴, 나는 빵만 가지고 얼른 가야겠네. 네, 이제 문 열게요. 솔직히 아무것도 모르는 민지 어머니에게는 죄송한 마음도 조금은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런 저는 무슨 잘못이 있겠나요? 장민지에게 가장 비참하고 잔인한 복수를 하고 싶었습니다. 저는 이를 악물고 비밀번호를 누른 후 문을 확 열어 제꼈습니다. 그렇게 저와 시부모님, 민지 어머니까지 다 같이 집 안으로 들어갔는데 정말 가관이었죠. 민지 어머니 그리고 제 시부모님이 거실에 들어서는 순간 눈앞에 펼쳐진 광경에 그대로 얼어붙었습니다. 거의 헐벗은 차림의 제 남편과 속옷 차림이나 다름없었던 민지,
소파 위에서 뒤엉켜 있던 남편과 민지는 도어락 소리를 들었지만 미처 몸을 피하지 못한 것 같았습니다. 무슨 정지 화면이라도 된 듯 다 얼어붙었습니다. 저는 CCTV 화면으로 그 둘이 그러고 있는 걸 이미 확인했지만 실제로 눈앞에서 보니 그 충격이 어마어마하더라고요. 갑자기 배까지 너무 당겨오는 겁니다. 일순간에 모두 정지되어 있다가 민지가 기함하며 일어나 옷을 주워 입었습니다. 세상에, 이것들이 미쳤나? 야, 최우성, 너 뭐 하는 거야? 야, 이 자식아, 너 제정신이야? 아니, 엄마 아빠가 여길 어떻게... 그러면서 남편도 놀라서 팬티를 찾아 입고 난리도 아니었죠. 어머님은 달려가서 남편 등짝을 때렸습니다. 너 미쳤어? 아니, 엄마가 여기 왜 있냐고요? 남편은 정신이 나가서 횡설수설 하더라고요. 민지도 얼굴이 시뻘개진 채로 막 옷을 껴입고 있었죠. 그때까지 자기 엄마도 와 있다는 걸 미처 발견 못한 것 같았습니다. 그때 충격받은 민지 어머니의 목소리가 들렸죠. 민지야! 그 말에 민지가 눈이 휘둥그레져서 쳐다보는 겁니다. 엄마! 너 이게 무슨... 엄마가 여기 왜 있어요? 민지 어머니는 충격으로 말도 잇지 못했습니다. 민지도 어쩔 줄 몰라 하며 손까지 부들부들 떨더라고요. 친구네 신혼집에서 친구 남편하고 뒹굴 땐 대담하기도 하더니 이제 와서 놀란 꼴이라는 게 너무 어이가 없었죠. 민지 어머니는 온몸을 부들부들 떨더니 넋이 나간 듯 묻더군요. 네가 선영이네 남편이랑 왜 이러고 있니? 그게... 이게 뭐 하는 짓이야? 너 선영이 남편이랑 바람 피는 거야? 엄마, 저기 일단은 나가서 얘기하자. 지켜보던 저는 차갑게 말했습니다. 나가긴 어딜 나가? 그 말에 민지와 남편이 저를 쳐다보더라고요. 저는 다가가 남편의 뺨을 사정없이 때렸죠. 시어머니는 그 와중에 자기 아들 때린다고 저를 말리려고 하는데 저는 시어머니까지 뿌리쳤습니다. 저는 민지도 때리려고 손을 들었어요. 민지는 아무 말도 않고 가만히 있더라고요. 저는 민지를 때리지는 못하고 가만히 노려보는데 그 순간 갑자기 민지 어머니가 소리를 지르며 울면서 민지를 개패듯이 때렸습니다. 야, 이 망할려나! 이게 뭐 하는 짓이야! 네가 미쳤어? 어머니는 정말 죽을 듯이 민지를 때렸고 민지는 아무 말도 못하고 처맞고 있더라고요. 민지 어머니는 그러다가 바닥에 주저앉아 꺼이꺼이 우셨습니다. 자신의 딸이 평생을 경멸하고 저주하던 당신의 남편과 똑같은 짓을 저지른 걸 보고 무너지신 것 같더라고요. 내가 뭘 잘못해서 내 딸이 지압이랑 똑같은 짓을... 네가 어떻게 이런 짓을 저질러? 민지 어머니는 가슴을 치며 그 자리에 주저앉아 아이처럼 통곡하기 시작했습니다. 그 울음소리는 단순한 슬픔이 아니었습니다. 자신의 삶 전체를 부정당하는 듯한 처절한 절규였죠. 저는 그 모든 광경을 참혹한 기분으로 지켜봤습니다. 민지도 울면서 잘못했다고 빌더라고요. 그런데 그걸 지켜보는 저는 배가 너무 아파왔습니다. 갑작스러운 극심한 진통이 느껴졌고 저도 모르게 바닥에 쓰러졌어요. 다급하게 119를 부르는 소리가 희미하게 들렸고 기억을 잃었습니다. 그리고 깨어나고 보니 유산을 했더라고요. 남편도 시부모님도 저에게 아무 말도 할 수 없었죠. 그 충격으로 아이까지 사라지고 나니 너무 괴롭고 힘들더라고요. 그리고 들어보니 제가 실려가고 나서 민지 어머니도 충격으로 혼절하셨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저도 실려갔지만 민지 어머니도 실려갔다고 했어요. 민지 어머니는 딸에 대한 배신감과 자책감으로 식음을 전폐하고 말문까지 닫으셨다고 했습니다. 민지는 자기 어머니 앞에서 잘못했다고 빌었다는데 민지 어머니는 보고 싶지 않다고 거절했다더군요. 사실상 어머니로부터 의절당한 거나 마찬가지로 쫓겨났다고 했습니다. 민지는 저에게 전화를 했고 울면서 자기가 왜 그랬는지 다 이야기를 했습니다.
자기는 아빠 때문에 남자한테 관심도 없고 결혼도 싫었대요. 그런데 저랑 남편이랑 알콩달콩 잘 사는 걸 보면서 저런 남자도 있구나 싶었답니다. 그러면서 제가 부럽기도 하고 제 남편이 더욱 좋아 보이기도 했대요. 자기도 모르게 제 남편에 대한 마음이 커졌다고 했습니다. 그러다 한 번은 저희 집에서 다 같이 영화를 본 적이 있는데 저는 영화를 보다가 피곤해서 먼저 잠이 들었거든요. 그래서 제 남편과 민지 둘이서 남아서 영화를 마저 봤는데 그러다가 눈이 맞았다고 했습니다. 울면서 저한테 미안하다고 변명 아닌 변명을 하는데 어이가 없어서 쓴웃음밖에 안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물어봤습니다. 너희 아빠가 바람 피워서 너희 엄마 때리던 날 밤 내 방에서 같이 자면서 했던 말 혹시 기억나니? 민지는 아무 대답도 하지 못하고 그저 끄끄거리며 울기만 했습니다. 저는 그 위선적인 눈물이 역겨워 차갑게 말을 이었습니다. 나는 절대 우리 아빠처럼 살지 않을 거야. 바람 피우는 것들은 인간도 아니야. 우리 엄마처럼 누구도 고통받게 하지 않을 거야. 네가 분명히 그렇게 말했었지. 네 아빠를 그렇게 경멸하고 불륜을 혐오하던 네가 어떻게 내 집에서 내 남편이랑 그 더러운 짓을 할 수가 있어? 아무도 상처 주지 않을 거라고? 너는 지금 모두에게 상처만 남겼잖아. 선영아, 내가 정말 미안해. 내가 정말 죽을 죄를 지었어. 닥쳐. 네 사과 들으려고 말한 거 아니니까. 결국 너도 네가 그렇게 경멸하던 네 아빠랑 똑같은 사람이라는 거 알아도. 우리 관계는 끝났어. 최우성하고도 이혼할 거고 내 애도 너랑 최우성이 죽인 거야. 평생 그 사실 명심하고 살아. 저는 그 말을 끝으로 조용히 전화를 끊었습니다. 더 이상은 그 어떤 말도 듣고 싶지 않았습니다. 장민지와 저의 관계는 완전히 끝이 났고 더 이상 어떤 변명도 사과도 의미가 없으니까요. 그 후 저는 이혼 전문 변호사를 찾아갔습니다. 제 남편과 장민지 두 사람을 상대로 최대 금액의 위자료 청구 소송을 진행해달라고 요청했습니다. 치열한 법적 공방이 이어졌고 다행히 제가 받아야 할 최대치의 위자료를 받아냈습니다. 그 후 가족들에게도 외면당한 장민지는 그 동네를 완전히 떠났고 이 사실이 남편의 회사에도 알려져 남편은 와이프 절친이랑 바람나서 이혼당한 남자로 손가락질 당해야 했죠. 모든 게 다 끝났지만 그 일은 저에게 평생의 한으로 남을 상처였습니다. 한동안은 회복이 안 되고 힘들더라고요. 하지만 나를 위해서 그리고 짧은 시간이었지만 내게 와주었던 아이를 위해서라도 꿋꿋이 이겨내고 행복해지기로 마음먹었습니다. 저를 배신한 그 두 인간은 자신들이 저지른 짓의 대가를 치르며 지옥 같은 삶을 살고 있을 거고 그들의 불행을 빌기 위해 더 이상 제 시간을 낭비하지 않기로 마음먹었거든요. 누군간 저에게 남편도 친구도 잃었다지만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것들은 겉으로는 제 남편이자 친구였겠지만 제 뒤통수를 치고 또 언제든 저를 배신할 수 있었던 인간들이었으니까요. 저는 그 독을 제 손으로 직접 도려낸 것뿐입니다. 과거는 바꿀 수 없지만 미래는 제 손으로 만들어갈 수 있기에 과거의 아픔은 묻고 행복하고 씩씩하게 살아가려고 합니다. 제 사연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눈에 넣어도 아프지 않을 귀여운 아들 하나를 키우며 살고 있는 여자입니다. 저에게는 너무너무 밉상 그 자체인 개념이라고는 안드로메다에 두고 온 듯한 시누이가 하나 있는데요. 그 시누이가 저뿐만 아니라 저희 친정 엄마한테까지 참을 수 없는 모욕을 주었던 적이 있었습니다. 결국 그 시누에게 시원하게 사이다 복수를 하게 되었는데 그 사연에 대해 얘기해 보려 합니다. 남편과 4년 정도 결코 짧지 않은 연애 기간을 보냈는데요. 결혼 전 남편에게서 자신의 누나에 관해 얘기를 들었던 적이 있습니다.
처음 신우 사진만 봤을 때는 예뻐서 깜짝 놀랐어요. 남편보다 2살 많은 누나라고 했는데 모델처럼 예쁘고 늘씬하더라고요. 제가 누나 너무 예쁘다며 칭찬하자 남편은 고개를 가로저었습니다. 자기 누나 성격이 보통이 아니라서 동네 대표 쌈딱이라며 혀를 내두르는 거예요. 그러면서 걱정하듯 그러더라고요. 자기야, 우리 누나 만나면 너무 놀라지 마. 성질 장난 아니거든. 나도 누나랑 그렇게 친하진 않아. 결혼해서도 가깝게 지낼 필요는 없을 것 같고. 뭐 어떻길래 그래? 어릴 때 내가 누나 장난감 좀 만졌다고 그걸 내 머리에 그대로 내리꽂아서 나 응급실 실려간 적도 있어. 뭐라고? 우리 누나 그냥 그런 사람이야. 이유 없이 화내고 자기 기분이 세상의 법인 사람. 우리 엄마 아빠도 학을 뗐어. 포기한 거지. 대체 어떤 사람이길래 쌈딱이라는 별명까지 있는지 궁금하면서도 한편으론 결혼이라도 하게 되면 장난 아니겠다 걱정도 됐었죠. 그나마 다행이라면 남편이 자기 누나랑 사이도 좋지 않아 거의 남남처럼 지낸다는 거였습니다. 결혼해서도 이렇게 남남처럼 지내면 될 것 같으니 너무 걱정 말라고 했죠. 어쨌든 그렇게 지내다 남편과 속도 위반으로 아이가 먼저 생겨 급하게 결혼을 하게 되었습니다. 마음의 준비도 하기 전에 부랴부랴 결혼을 하게 된 거죠. 제가 아이를 먼저 가지게 되었기에 결혼 준비 과정이 굉장히 빨랐고 절차를 간소화해서 진행하게 되었습니다. 연애 기간 동안 양가 부모님들은 서로 왕래가 두어 번 있었기에 형식적인 상견례는 패스했고요. 임신 사실을 알자마자 2개월 만에 바로 결혼식까지 올렸으니 엄청 빠르게 해치운 셈이죠. 신우는 저희 결혼식에 참석하지 않았습니다. 나중에 얘기 듣기론 시부모님과 싸워서 안 왔다고 하던데 그것도 너무 황당했죠. 아니, 아무리 싸워도 그렇지 얼마나 경우가 없으면 자기 기분 나쁘다고 하나밖에 없는 동생 결혼식에도 참석을 안 하나요? 결론적으로 저희 친정 부모님은 신우이의 얼굴을 한 번도 보지도 못하셨습니다. 그래도 사돈 처녀인데 말이죠. 저도 마찬가지고요. 아무튼 저는 신혼여행을 다녀와서 시댁에서 처음으로 신우이를 보게 되었습니다. 저희는 둘이 모은 돈으로 경기도 외곽의 작은 도시에 22평짜리 아파트를 얻었는데요. 남편이랑 저의 직장 위치가 비슷하기 때문에 동선을 고려해서 얻었고 무엇보다 양가 도움은 일절 받지 말자고 서로 약속했거든요. 사실 저희 친정 도움을 받으면 서울에 있는 신축 아파트까지도 얻을 수는 있었지만 굳이 그러고 싶진 않았습니다. 저희 힘으로 차근차근 집을 넓혀가고 싶었거든요. 저희 시부모님은 연애 때부터 저를 잘 챙겨주셨던 분들이고 제가 아이를 가졌을 때도 정말 좋아하시며 고맙다고 하셨어요. 시부모님이 다정하신 편이라 고부 갈등에 대한 걱정은 없었죠. 친구들은 시댁 때문에 고민도 많이 하곤 하지만 저는 시부모님 때문에 기분 상한 적은 없었기에 너무 행운이라고 생각했습니다. 다만 단 한 명, 신우이는 정말 최악 중의 최악이었죠. 결혼하고 나서 시댁에 자주 갔었는데 그때에도 신우는 거의 만나지 못했어요. 항상 바깥으로 돌았거든요. 그러다가 어느 주말 저녁에 시댁에 갔다가 신우와 딱 마주쳤죠. 저는 그때 임신 7개월이었어요. 그래서 배도 많이 나오고 살도 임신 초보다 12kg 정도 쪘기에 좀 통통했었습니다. 그런 저를 신우이가 위아래로 기분 나쁘게 훑어보더니 그러는 거예요. 올케, 왜 이렇게 살이 훅훅 쪘어? 임신했다고 관리 안 하고 퍼져있는 여자들 너무 싫더라. 같은 여자로서 망신이지 망신. 저는 너무 황당했어요.
태어나서 이렇게 대놓고 모욕적인 발언을 듣는 건 처음이었거든요. 저랑 친한 사이도 아니고 몇 번 보지도 않았는데 신우라는 이유로 이렇게 막말해도 되는 건가요? 제가 황당해서 얼굴이 빨개져 있는데 남편이랑 시아버지가 저 대신 신우에게 한 소리 하셨죠. 말본새가 그게 뭐냐면서요. 그랬더니 신우이가 입을 삐죽 내밀고는 아니, 내가 요가 강사인데 같은 집안에 이렇게 관리 안 된 여자가 있으면 내 얼굴에 침 뱉기 아니냐고. 옳게, 애 낳고 우리 센터 와. 가족이니까 특별히 좀 싸게 회원권 끊어줄게. 그러고 다니면 남편 마음 딴 데 간다. 요즘 길거리만 나가도 어리고 날씬하고 예쁜 애들 얼마나 많은데. 하면서 방으로 쏙 들어가 버리더라고요. 너무 황당했고 기분도 나빴습니다. 남편은 제 굳어있는 얼굴을 보며 안절부절 못하고 자기 누나가 원래 뇌를 안 거치고 말한다며 예전에 쌈딱이라고 했던 거 기억하냐며 이해해달라고 하더라고요. 자기 누나 아나무인이라더니 왜 그런 소리를 했는지 100% 이해가 되는 순간이었죠. 어쨌든 그땐 뱃속에 애도 있고 해서 간신히 마인드 컨트롤하며 마음을 가라앉혔습니다. 하지만 그날부터 신우이의 본격적인 무개념 짓이 시작되었습니다. 하루는 저한테 연락을 해서는 인사도 없이 다짜고짜 애 낳고 나서 어차피 자기 센터에 운동 등록할 거 아니냐며 미리 1년치 끊어놓으라고 하더라고요. 할인 조금 해주겠다면서요. 딱히 신우센터에 다닐 생각도 없는데 황당했습니다. 그것도 명령하듯이 하라고 하니까 더 기분 나빴죠. 저는 거절할 생각으로 말했습니다. 애 낳고 바로 다이어트하면 건강에도 안 좋대요. 그리고 저도 출산휴가 끝나면 바로 복직할 거라서 운동할 시간이 안 돼요. 생각해 주신 건 감사해요. 아니, 신우가 사업한다고 하면 주변에 홍보라도 해주던가. 그게 싫으면 본인이라도 등록을 좀 해주는 게 예의 아니야? 설령 운동 안 한다고 해도 등록은 좀 해줘야지 옳게. 그렇게 눈치가 없어서 사회생활은 어떻게 하는 거야? 친구는 있어? 내 동생이 이렇게 사람 보는 눈이 없나? 라는데 선을 넘어도 한참 넘는 발언을 하는 겁니다. 속이 부글부글 끓어서 결국 참지 못하고 내질렀습니다. 저도 마냥 참는 성격이 아니기도 하고 여기서 내내 해주면 저까지 만만하게 보고 앞으로도 너무 피곤해질 것 같더라고요. 형님, 저번에도 그러시더니 말씀이 좀 지나치시네요. 눈치가 없고 예의가 없다니요. 그런 형님은 지금 저한테 하시는 게 눈치도 있고 예의도 있다고 생각하세요? 제가 저렇게 따박따박 말을 하자 신우도 당황한 눈치였습니다. 뭐라고? 지금 말 다 했어? 아니요, 다 못했어요. 요가센터 잘 안 돼서 이러시나 본데 저한테 강요하지 마세요. 옳게, 그렇게 안 봤는데 좀 개념 없네. 솔직히 옳게 아니더라도 우리 센터 잘 되거든? 이 주변에 이제 대규모 신축 아파트도 들어올 거라서 회원들 늘어나는 것도 시간 문제야. 나중에는 회원 등록하고 싶어도 못한다고. 그래도 가족이라고 기껏 생각해서 연락했더니 나 진짜 어이가 없네. 하긴 집도 22평짜리 작은 거 하나 겨우 얻었다더니 돈이 없어서 그러는 거지. 그럼 진작 말을 하지 그랬어. 나도 돈 없는 것들한테까지 이런 말할 필요 없는데. 우리 집도 뭐 없긴 하지만 올케네 친정도 진짜 별 볼 일 없나 보다. 라는 겁니다. 저런 식으로 말을 하는데 혈압이 완전 상승했죠. 저도 참지 않았고 그러면서 둘 다 언성을 높이며 싸우게 되었습니다. 그렇게 회원이 넘칠 예정인데 왜 저한테 등록해달라고 하세요? 그리고 들어보니까 형님네 센터 회원들이 죄다 주변 지인들이고 친척들이고 그렇다면서요. 백날 주변 사람들이 등록해주면 뭐해요? 실력을 키워서 진짜 회원을 늘려야죠. 저도 기분이 나빠 저렇게 말했습니다.
사실 저도 남 비꼬고 무시하는 성격은 절대 아닌데 그래도 눈에는 눈, 이에는 이인 성격이라 누가 건들면 참지 않거든요. 신우는 제 말을 듣자마자 전화기가 터질 정도로 소리를 지르더니 완전 돌아버린 것 같더라고요. 저한테 무슨 년 하면서 쌍욕까지 해대기 시작했으니까요. 필터링도 없는 그 험한 욕들을 직접 들으니 너무 화가 나서 온몸이 떨리고 가슴이 두근거릴 정도였죠. 한 5분을 그렇게 혼자 흥분해서 욕을 했습니다. 저도 같이 욕할까 하다가 그냥 꾹 참고 전화를 확 끊었어요. 그런데 끊자마자 배가 아파지기 시작하더라고요. 그때가 임신 9개월이었고 출산을 앞두고 있었는데 갑작스러운 극도의 스트레스 때문인지 배가 강하게 뭉치더니 바로 가진통으로 이어지는 거예요. 출산 준비도 제대로 하지 않았는데 바로 진통이 왔기에 급하게 남편에게 연락을 했고 그대로 병원으로 가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긴급 제왕절개로 갑자기 아이를 낳게 되었죠. 예상 출산일보다 훨씬 이르게 말이에요. 갑자기 왜 이렇게 되었느냐고 시부모님이 물어보셨고 남편이 다 얘기를 했습니다. 신우와 제가 크게 다툰 것을 알게 된 시부모님은 다행히 아이에게 별일은 없었지만 행여라도 큰일 나면 어쩔 뻔했느냐며 신우를 호되게 꾸짖으셨어요. 그리고 시부모님은 정말 미안하다며 대신 사과를 하셨죠. 시부모님이 잘못하신 일도 아닌데 사과하시는 거다 보니 저도 민망하기도 했고 또 어쨌든 저도 똑같이 난리쳤으니 저 역시도 잘한 게 없다고 심력 끼쳐드려 죄송하다고 그랬죠. 그런데도 시부모님은 아니다. 우리가 네 성격 아는데 네가 가만히 있는데 그랬겠니? 진경이 걔가 너한테 얼마나 기분 나쁜 소리를 해댔을까 안 봐도 뻔해. 웬만하면 둘이 안 마주치는 게 나을 것 같다. 나도 신경 쓰마. 라고 하셨고 저도 알겠다고 말씀드렸습니다. 그게 저와 신우이와의 첫 싸움이었어요. 시부모님은 그 후에 웬만하면 신우랑 저랑 안 마주치게 하려고 했는데 신우가 시댁에 사는 데다 자기 마음대로 오다니다 보니 그게 쉽나요? 어쩔 수 없이 그 후에도 시댁에서 한 번씩 마주치게 되었는데 신우와 제 사이의 분위기는 완전 안 좋았죠. 저는 어머님의 말씀대로 신우에게 인사만 하고 별다른 말은 안 섞으려 했습니다. 괜히 말 섞어봤자 싸울 테니까요. 그런데도 신우는 그때 그 일로 저한테 제대로 긁혔는지 저만 보면 일부러 박박 긁으려고 용을 쓰는 겁니다. 그러면서 돈도 없는 것들한테 우리 회원권 끊어달라고 한 자기 잘못이라느니 하면서 또 비꼬는 거예요. 그 바람에 남편도 한바탕 뭐라고 하고요. 저는 신우의 그 말이 너무 어이없었습니다. 왜냐면 솔직히 저희 친정부모님 그렇게 어렵지 않으시거든요. 아니, 어렵지 않은 정도가 아니라 꽤 여유가 있으세요. 저희 아빠가 작은 규모긴 하지만 사업체도 운영하시고 부모님 두 분이 관리하는 건물도 한 채 있으시거든요. 저희 친정아빠는 외할아버지로부터 물려받은 전통주 양조장을 운영하시는데요. 그 전통주를 전문으로 파는 매장도 같이 운영하십니다. 그 매장이 있는 건물은 저희 아빠가 건물주이기도 하고요. 그곳 상권이 워낙 좋은 데기도 하고 또 부모님께서 건물 관리도 철저히 하셔서 굉장히 인기가 좋은 곳입니다. 다른 건물은 임대 딱지가 가득 붙을지언정 저희 부모님 건물은 늘 들어오고 싶어하는 사람이 많았죠. 깨끗하고 관리가 잘 되어 있고 임차인들의 고충도 잘 들어주시기 때문에 임차인분들의 만족도도 높고요. 그래서 한번 들어온 자영업자분들은 잘 안 나가고 오랫동안 운영을 하세요. 저희 부모님 가치관은 이렇습니다. 베푸는 만큼 다 돌아온다. 그만큼 임대료 할인도 자주 하시고 관리도 철저히 하시는 거죠. 저희 부모님은 여유가 있는 편이긴 하지만 사치하지 않으셨기에 주변에서도 어찌 저렇게 검소하게 사시냐며 존경스럽다는 얘기도 많이 들으셨어요.
저는 그런 부모님의 성격을 물려받았기에 기본적으로 검소하고 부모님 도움보다는 제 힘으로 뭔가를 하는 게 중요하다고 믿고요. 그리고 저도 저희 부모님이 참 멋지다고 생각하는 부분이 있는데요. 바로 저희 친정엄마가 저희 건물을 직접 청소도 하고 관리도 하신다는 거예요. 관리팀도 물론 두지만 저희 엄마는 새벽마다 건물로 나가셔서 옥상부터 지하 주차장까지 구석구석 모든 곳을 쓸고 닦으십니다. 잘 보이는 부분 위주로요. 청소하는 직원분도 있긴 한데 저희 엄마가 직접 세세한 부분까지 청소하고 관리를 많이 하시는 바람에 건물 자체는 좀 오래됐음에도 아니 정말 깨끗하고 시설이 잘 관리되어 있었죠. 그런데 재작년 4층에 들어온 운동학원 때문에 엄마가 스트레스를 많이 받는다고 하셨습니다. 월세도 제때 안 내고 관리비도 몇 달에 한 번씩 몰아내는 불량 임차인이라 아빠도 골칫거리라고 하셨죠. 그것뿐인가요? 저번에 그 학원의 원장이 저희 엄마한테 막말을 한 적도 있다고 합니다. 엄마가 분리수거를 하고 있었는데 그 원장이 제대로 분리수거도 안 하고 그냥 통으로 버리고 가더래요. 그래서 엄마가 이걸 정리도 안 하고 그냥 가면 어떡하냐고 하니까 청소하는 사람이 알아서 하는 거죠. 그러라고 돈 받는 거 아니에요? 라고 쏘아붙였답니다. 저희 엄마가 어이가 없어서 여기 있는 임차인들 다 이거 알아서 분리수거 한다고 그렇게 하기로 얘기하지 않았느냐 하니까 자기가 임대료도 내는데 이런 것까지 해야 되냐면서 작게 욕까지 하더라는 거예요. 그 모습에 저희 친정엄마가 화가 나서 당장 사과하라고 했더니 장사도 안 돼 죽겠는데 청소 아줌마까지 나한테 난리치고 지랄이야. 라면서 소리를 빽 지르더래요. 엄마가 너무 기함했는데 상스럽고 너무 이상한 사람 같아서 더 상대하지 말자 싶었답니다. 그래서 엄마도 더 이상은 말하지 않았는데 너무 어이없고 기가 막힌 채로 집에 돌아왔다고 했죠. 엄마한테 그동안의 자초지종을 들은 친정아빠가 화가 머리끝까지 나서 그 강사에게 전화하려고 했는데 엄마가 아빠를 말리셨대요. 말귀도 알아듣는 인간한테 하는 거지 어른한테 욕하고 싸가지 없이 구는 거 보니 완전 막 나가는 성격 같은데 그런 여자랑 엮여봤자 좋을 것 없으니 그냥 내버려 두자고요. 저도 그 원장 이야기를 듣게 되었고 너무 화나고 기분 나쁘더라고요. 저희 엄마한테 그런 식으로 말했다고 하니까요. 그런데 엄마랑 얘기를 하다가 제가 물어보게 됐거든요. 엄마, 근데 운동센터 여자라고 했잖아. 무슨 운동센터야? 그랬더니 엄마가 그러시는 겁니다. 요가랑 필라테스 센터던데. 그 말에 저는 신우가 떠올라서 설마 싶더라고요. 그래서 농담조로 이야기하기도 했죠. 그래? 혹시 그 미친 여자가 우리 신우 아니야? 얘기 들어보니 우리 신우랑 성격 비슷한 것 같은데. 너네 신우 센터가 어디 있는데? 몰라. 궁금하지도 않고 물어보지도 않았어. 최서방도 굳이 갈 필요도 없다고 나한테 얘기 안 해줬고. 그런데 그 순간 뭔가 쎄한 느낌이 들어서 남편에게 물어봤습니다. 자기야, 형님 요가 센터가 어디야? 그랬더니 남편도 딱히 누나랑 사이 좋지도 않은 터라 따로 찾아간 적도 없대요. 듣기만 대강 들어서 정확히는 잘 모르는데 한번 어머님한테 물어보겠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굳이 물어볼 필요는 없다고 그냥 알겠다고 하고 말았죠. 그렇게 시간이 흐르고 흘러 저는 아이를 열심히 키우고 있던 어느 날이었습니다. 아이 영유아 검진을 받을 시기가 되어서 소아과로 예약을 했어요. 그런데 예약한 시간보다 1시간 정도 이르게 도착을 했고 병원 근처가 마침 저희 부모님 건물과 가까워서 연락 없이 방문을 드리게 되었습니다. 마침 지하에 있는 관리 사무실에 두 분 다 계시더라고요. 저는 아이를 잠깐 부모님께 맡긴 채 커피라도 한잔할까 해서 건물 1층에 위치한 카페에 올라갔어요. 거기서 커피를 주문하고 있는데 누가 저를 부르며 어깨를 아프게 툭툭 치더라고요. 뭐지 싶어서 쳐다봤더니
다름 아닌 신우이였습니다. 레깅스 차림인 걸 보니 일하는 중인가 보더라고요. 뒷모습 보고 살마 했는데 맞네? 여기는 웬일이야? 우리 센터에 관심도 없더니 결국 등록하러 온 거야? 하긴 살 좀 빼긴 빼야 돼. 늦을수록 살 안 빠진다니까. 내가 그때 등록 싸게 해준다고 했을 때 좋게 좋게 하지. 싫다고 생 난리를 치더니 결국 등록하러 온 거야? 라면서 뜬금없는 소리를 하는 겁니다. 어이가 없어서 말했죠. 네? 무슨 소리 하세요? 저 근처 소아과 왔는데요. 소아과? 여기 근처에 소아과가 어딨어? 길 건너 있어요. 그럼 길 건너 카페 가지 여기는 왜 왔대? 라는데 카페 어디 가는지까지 시비인가 싶더라고요. 근데 현우는 어딨어? 라면서 저희 아이를 찾는 겁니다. 친정 부모님께 잠깐 맡겨뒀는데요. 무슨 병원까지 친정 부모님이랑 같이 와? 유나는 친정이랑 너무 가깝게 지내는 거 아니야? 그리고 친정 부모님은 일 안 해? 한가한가 봐. 라면서 시비를 살살 터는 겁니다. 저도 똑 빡치더라고요. 그럴 리가 있어요? 저희 부모님들도 바쁘신데. 형님도 커피 사러 오셨으면 커피 사고 가세요. 와, 진짜 오랜만에 봤는데도 싸가지 계속 없네. 너는 진짜 내 동생이었으면 한 대 맞았다. 뭐라고요? 그러면서 신우랑 저랑 또 싸움이 붙을 뻔했는데 그때였습니다. 저희 엄마가 카페 문을 열고 안녕하세요 하며 정답게 카페 주인한테 인사를 하시더니 저를 발견하시고는 환히 다가오셨어요. 엄마. 직원들한테 커피 한 잔씩 돌리려고. 나한테 전화하지. 너 혼자 다 못 들어. 그러면서 고개를 돌려 신우를 보고는 엄마도 당황하시더라고요. 그리고 신우도 저희 엄마를 보더니 코웃음을 치는 겁니다. 뭐야, 이 아줌마가 올케 엄마였어? 형님, 예의를 좀 지켜주세요. 친정엄마가 우리 건물 청소하는 사람이었구나. 참나, 그때 나한테 잔소리했던 그 아줌마네. 지금 보니까 올케랑 얼굴도 똑같네. 신우가 그 터진 주둥이로 우리 엄마한테 뭐라 나불대는데 순간 정신이 아득해지면서 뚜껑 열리는 느낌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순간 깨달았습니다. 엄마가 말하던 그 운동센터 강사가 바로 저희 신우이가 맞았다는 것을요. 저희 엄마한테 함부로 말했다는 걸 깨달은 순간 열이 확 올라 그 미친 신우 딱이라도 올려붙이고 싶더라고요. 이봐요 아가씨, 말 좀 가려 해요. 엄마가 제 앞이라 더 당황하셨는지 상기된 얼굴로 말씀하셨는데 신우이가 코웃음을 한번 치더니 자리를 뜨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신우이의 팔을 잡아 거세게 돌렸습니다. 당장 저희 엄마한테 사과하세요. 뭐? 당장 사과하시라고요. 어디서 배워먹은 싸가지예요? 이게 미쳤나? 야, 나 네 남편 누나야. 더위라도 먹었니? 하며 팔을 뿌리치려고 하더라고요. 남편 누나가 뭐 싸가지도 정도껏 없어야죠. 어디서 이렇게 막대먹게 구는 거예요? 아버님, 어머님은 형님이 밖에서 이 모양 이 꼴로 다니면서 입으로 구업 쌓고 사는 건 아세요? 제가 당장 말씀드려야겠네요. 제 말에 얼굴이 시뻘개져서 저를 노려보더라고요. 분한지 온몸을 부들부들 떨면서요. 카페 안에 있던 사람들도 무슨 꿀잼 드라마라도 보듯이 저희를 흥미롭게 지켜보고 있었습니다. 그때 마침 저희 아빠가 저희 아이를 유모차에 태워서 카페 안으로 들어오셨어요. 엄마랑 제가 전화도 안 받고 안아서 오신 듯 했죠. 그런데 딱 봐도 상황이 심상치 않다는 걸 느끼셨는지 무슨 일이냐고 물어보시는 겁니다. 저는 아빠께 사실대로 다 말했죠. 그랬더니 아빠가 순식간에 얼굴이 울그락불그락 하시며 너한테 스트레스 주고 시비 걸어서 조상까지 하게 만든 그 신우가 사층이 여자였어? 하면서 소리를 버럭 지르시더라고요. 늘 온화한 친정아빠가 그렇게 화내시는 건 저도 처음 봤습니다.
그 순간 신우가 뭔가 심상치 않다 느꼈는지 당황하더라고요. 친정 아빠는 아이를 저한테 넘기시더니 신우에게 그랬습니다. 당장 가게 빼. 나 당신 같은 인간하고 재계약 절대 없어. 다음 달 말까지지. 당장 가게 빼. 그 말에 신우가 황당한 표정을 짓더라고요. 아저씨가, 아니, 사돈어른이 뭔데요? 딱 들어도 몰라요? 이 건물 주인이 저희 부모님이세요. 그 말에 신우 눈이 동그래지더라고요. 그런 얘기를 전혀 몰랐기 때문에 짐작도 못한 얼굴이었죠. 아니, 부모님이 이 건물 주인이라고? 그런 말 안 했잖아. 그런 말을 형님한테 제가 왜 해야 되는데요? 어쨌든 저희 아빠 말 들으셨죠? 가게 빼세요. 저희 부모님이 재계약 안 하신대요. 아니, 일방적으로 그런 법이 어딨어? 어딨긴요. 여기 있죠. 아니, 건물주 사모님이 청소를 왜 해? 그 말에 저희 엄마도 그러셨죠. 청소하면 안 되는 법이라도 있어요? 내가 내 건물 임차인들 위해서 구석구석 치우고 관리한다는데 뭐 문제 있냐고. 아니, 저는 미처 생각도 못해서 죄송해요. 올케 부모님인 줄도 모르고 저희 건물 주인분들인 줄도 몰랐어요. 그 말이 더 어이없네. 청소부인 줄 알았을 땐 그래도 된다고 생각하고 건물 주인이라고 하니 미안한 마음 들어요? 아니, 그게 아니라... 마침 재계약 기간이죠. 절대 재계약할 일 없으니 정리하세요. 저희 부모님과 저는 당황해서 주절거리는 신우를 노려보고는 자리를 떴습니다. 그날 저녁 신우이가 저한테 전화를 걸었습니다. 그리고 사과를 하더라고요. 신우가 사과도 할 줄 아는 인간이라는 게 놀라우면서도 어지간히 똥줄 탔구나 싶었습니다. 아까 낮에 그 난리치던 목소리와는 180도 다르더군요. 미안해, 올케. 올케 부모님이신 줄 정말 몰랐어. 좋게 좋게 좀 넘어가자, 응? 갑자기 왜 이러세요? 아빠가 계약 연장 안 하신다고 하셔서 그러시는 거예요? 그런 게 아니라... 아니, 요즘 이벤트 돌리고 해서 그나마 수강생들 조금씩 들어오고 또 새 아파트 이제 입주 시작해서 조금씩 문의도 들어오고 하는데 이제 와서 재계약을 안 하면 어쩌란 말이야. 나 센터 인테리어에만 1억 넘게 썼어. 지금 빚만 2억이라고. 근데 이런 식으로 나오면 나 빚더미 앉아. 올케, 부모님한테 잘 좀 말씀드려줘. 응? 제발. 제가 뭐라고 말씀드릴까요? 누가 다른 사람 마음대로 무시하고 함부로 얘기하고 다니라고 했나요? 아, 그래. 내가 다 잘못했어. 근데 재계약은 해야지. 이런 식으로 쫓아내는 게 어딨어. 나도 가만 안 있어? 가만 안 있으시면 어쩔 건데요. 법적으로 처리할 거야. 예, 마음대로 하시고요. 저희 부모님 건물이고 저희 부모님 건물에서 형님하고 계약 안 하고 싶으시다는데 제가 뭘 어떻게 해요? 형님, 인과응보란 뜻 아시죠? 모르시면 네이버에 한번 쳐보세요. 그럼 끊겠습니다. 하고 전화를 끊었습니다. 모든 얘기를 듣고 놀란 시부모님이 남편한테 전화를 걸어 사정을 물었고 남편이 사실대로 말씀드렸다고 했어요. 시부모님은 앞으로 사돈댁 얼굴을 어떻게 보냐며 그러셨다네요. 신우가 시부모님한테 제 욕이랑 저희 부모님 욕하며 징징거렸나 본데 오히려 시부모님이 이렇게 사고치고 다니고 부모 얼굴에 먹칠하고 살 것 같으면 그냥 집 나가라고 하셨답니다. 시부모님도 화가 단단히 나셨죠. 그리고 나중에 시부모님이 저희 친정부모님께 따로 연락드려서 사과도 하시고 그랬습니다. 물론 사과와 상관없이 신우랑 재계약 안 하겠다는 저희 부모님의 결정은 그대로였고요. 신우이는 혼자 이 변호사 저 변호사 다 찾아가며 계약 갱신 요건 행사에 대해 알아본다고 했습니다. 하지만 애를 써도 답이 없다는 걸 알고는 다시 저희 친정 부모님께 찾아왔다고 하더라고요. 죄송하다고 고개 숙여 개미 목소리로 말하길래 그 사과 안 받는다고 했더니 그 성질이 어디 가나요? 바로 눈을 휘번덕이며
깡패 같은 당신들 고소할 거다. 자기들 마음대로 임차인 내쫓으려 한다. 동네에 알려서 개망신을 주겠다. 어쩌고 저쩌고 생 난리를 피웠다네요. 그래서 쫓아냈는데 또 그 다음날 와서 죄송하다고 사과하고 진짜 신우도 보통 미친 인간이 아니었습니다. 그런 일은 반복되면서 저희 부모님도 질릴 대로 질렸죠. 솔직히 처음에는 친정 부모님도 저를 봐서라도 또 시부모님을 봐서라도 신우가 친정엄마한테 진심으로 사과하면 받아주고 적당히 넘어가려고 하셨대요. 그런데 신우가 하는 짓에 저희 부모님도 완전 질려버리셨고 오히려 봐주면 더 떵떵거릴 게 눈에 보였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괜히 한 건물에서 서로 불편한 것보다 선을 긋는 게 낫겠다고 생각하신 거예요. 신우 말대로 그 근처에 아파트가 새로 들어오고 입주를 하면서 상가 이용객들도 엄청 늘어난 건 맞습니다. 신우한테도 어쩌면 기회였겠죠. 하지만 다른 사람한테 함부로 상처 주고 타인의 인격을 짓밟는 사람은 절대로 잘 되면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친정아빠가 신우 센터 자리에 다른 사무실과 계약도 하셨대요. 신우는 보증금은 보증금대로 반환받아 놓고는 절대 센터 못 뺀다고 2주가 다 되도록 버티고 난리를 친 통에 새 사무실 사람들이 들어오지도 못하고 또 골치였다고 합니다. 결국 아빠가 사비로 철거 용역을 부르셨다고 했고 신우는 결국 가장 비참하게 쫓겨나게 되었죠. 안 나간다고 버티는 와중에도 용역 부를까봐 값비싼 기구와 물건들은 그나마 미리 빼놨다고 하던데 웃기지도 않더라고요. 암튼 그렇게 되니 신우이가 저한테 전화를 걸어 또다시 쌍욕을 하며 신우이한테 이렇게까지 하느냐, 너네 부모도 대단하다면서 화풀이를 했습니다. 네가 그러고도 시댁에서 내 얼굴 편하게 볼 수 있을 것 같냐고 하면서요. 그래서 제가 그랬죠. 시댁에서 형님 얼굴 편하게 볼 수 있을 것 같냐고요? 그걸 협박이라고 하세요? 어머님, 아버님이 저 불편하게 하실 것 같으면 시댁 안 가면 그만이에요. 만약 시부모님도 형님 같은 사람한테 신우이 대접해주라고 저한테 강요한다면 저 시댁에 발걸음 할 일 없을 거고 어머님, 아버님하고도 인연 끊을 겁니다. 그러니까 형님이 하는 말 눈꼽만치도 저한테 영향 없어요. 아시겠어요? 제발 가족들한테 패 좀 그만 끼치고 사세요. 그랬더니 씩씩거리다가 전화를 끊더라고요. 남편도 그런 신우이에게 진절머리가 난터라 자기 누나라고 편 못 들더라고요. 그냥 그날 이후로 신우이에 대해서 언급하지 않았습니다. 둘 다 입에 올리는 순간 서로 불편해지니 암묵적으로 언급 금지되어 버린 거죠. 시부모님도 그냥 제 앞에서 신우 얘기 아예 안 하시고요. 신우가 행여나 있을 것 같으니 오지 말라고 하시고 일이 있을 때 시부모님이 저희 집으로 오세요. 아예 마주치는 일이 없도록 해주시는 거죠. 신우는 그 일로 빚이 생겼고 그걸 시부모님께 갚아달라고 한 모양인데 시부모님도 절대 못 갚아준다고 못 박았다고 합니다. 다른 센터 갔다가 회원들하고 싸우고 다니니 쫓겨나고 지 성질머리 못 고쳐서 가족들만 애먹이고 살겠더라고요. 저는 아예 신우한테는 신경 끄고 남처럼 살고 있고요. 사람이 착하게는 못 살더라도 나쁘게는 살지 않으려고 노력해야 된다고 생각해요. 그 개념 없는 말로 그동안 많은 사람들 가슴에 대목을 박으며 살았을지 시부모님도 신우와 많은 일들을 겪고 거의 포기하셨다는데 아무리 좋은 부모여도 가끔 이렇게 청개구리 같은 자식이 나오기도 하나 봐요. 신우이는 겉모습과 돈으로 사람을 판단하고 자신보다 약해 보이는 상대를 짓밟으며 우월감을 느꼈습니다. 하지만 결국 그녀의 발목을 잡은 사람은 그녀가 그토록 무시했던 사람에 대한 기본적인 예의였습니다. 그녀는 자신의 혀끝에서 나온 칼에 스스로 베이고 만 셈이죠. 가족이라는 이름으로 모든 무례함을 참아줄 필요는 없는 것 같습니다. 진짜 가족이라면 서로를 존중하고 아껴줘야 마땅하니까요. 혹시 제 시누이처럼 말 한마디로 다른 이의 가슴에 못을 박는 사람이 주변에 있다면 때로는 단호하게 선을 긋는 것이 결국 나와 내 가정을 지키는 가장 현명한 방법일지도 모른다는 생각이 드네요.
제 길었던 사연 끝까지 들어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